안녕하세요. 과학의 히어로 오준석입니다. 자, 우리 제로 화학 개념 완성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강좌를 듣게 된다면 예비 고2, 이제 고2로 올라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1학년 또는 중학생 친구들이 조금 선행을 해보겠다고 이 강좌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우리 수강 대상은 누구고, 그리고 쌤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쌤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정되는 화학을 배우는 첫 해예요. 첫 해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없고 정보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면 우리 개정화학 단원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쌤이랑 같이 이제 화학을 1년 동안 따라가게 된다면 쌤 1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얘기 드리면서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 개정화학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요거를 먼저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개정 전에 우리 1호 개정일 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학년 때의 화학 1을 선택을 해서 화학 1을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총 1년 동안 시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이 중간고사, 2단원이 기말고사, 3단원 중간고사, 4단원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각 단원마다 시험을 봤었어요. 그리고 1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난이도도 조금 높았고, 다만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유형별로 분석만 하면 돼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던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학2도요. 3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때 1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2학기 때는 수능을 준비를 하느라 내신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 개정화학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화학 1이라고 했던 내용이 그냥 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기 편하라고 쌤이 그냥 화학 1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원래 1년 커리로 배웠던 것을 이제는 한 학기 커리로 배웁니다. 한 학기 커리로 압축돼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압축돼서 배우니까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원래 있었던 화학 1에서 선행을 했다면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자의 세계라는 이온 에너지, 원자 반지름, 오비탈 이런 내용들을 다뤘던 2단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원이 들어왔냐면 화학2에서 배우던 화학평형이라는 단원이 기존 개정화학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는 한 학기 커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단원당 한 시험이 아니라 두 단원당 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바뀌냐? 그렇진 않고요. 화학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양적 관계 그리고 중화 반응은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어렵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배우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화학2가 두 가지로 쪼개지고요. 화학 1에서 일부 내용들이 또 들어와서 두 과목으로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화학2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학 반응의 세계 같은 경우는 화학2에 있었던 내용 일부를 조금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화학 1에 있었던, 그리고 통합과학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염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 있었던 화학 1에 탄소화합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탄소화합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만 여기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세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물질과 에너지를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화학 반응의 세계를 3학년 1학기 때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교는 화학 반응의 세계를 2학년 2학기 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과 에너지를 3학년 1학기 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 그리고 화학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시키려고 화학 반응의 세계랑 이 화학을 2학년 1학기 때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순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쌤이 평균적으로 낸 거라서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인 그 순서는 학교마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원래 수능 과목이었던 화학이 이제는 내신 과목으로만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신 과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신이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으로만 들어가는 거고 굳이 화학을 안 하고 다른 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이 되고 나서 물리랑 화학의 중요성은 조금 더 높아졌고요. 우리가 이제 자연계 아니면 의예과 아니면은 이제 공학 계열로 가게 되면 거의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핵심 과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과목이고요.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등급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핵심 과목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화학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처음 할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년짜리를 한 학기로 압축해서 배우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거 미리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학은 어떤 식으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냐? 요거를 간략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 화학의 언어라는 부분은 이제 양적 관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양적 관계가 들어간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계산을 많이 한다.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구조와 성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구조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거고요. 얘네의 각도를 좀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1단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낮을 것이에요. 그래서 1단원이 조금 중요할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3단원 같은 경우는 화학 2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평형이 화학으로 들어왔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좀 유도가 될 거고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찾아내고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단원은 지금 1단원과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다. 하지만 익숙하긴 할 겁니다. 우리 통합과학 2에서 배웠던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나올 거고요. 다만 차이점은 1학년 때 배웠던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 몇 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물 분자 몇 개가 아니라 몰이라는 기본량을 사용해서 물 분자 몇 몰이 그리고 농도가 얼마일 때 얼만큼이 들어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주면 4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화학을 배우고 있는 건데 갑자기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계산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 많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힘들지 그걸 조금 버티고 참고 이겨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유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 힘들더라도 조금 견뎌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견뎌내 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단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아래 2단원으로 출제하시지 않을까라고 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수강 대상이 누구냐 요걸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죠. 당연히 우리 이제 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화학을 미리 선행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요 강좌를 듣는 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쌤이 이제 요 개념 완성 수업을 할 때 문제풀이도 당연히 해주겠지만 개념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다기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쌤이 상세하게 알려줄 거고요. 거기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과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다 수록해놔서 조금 더 자세하고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다뤄주는 강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쌤이 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제 다른 문제집이나 시중교재 같은 걸 보면 문제들의 그 순서가 유형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별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쉽게 계속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의 그냥 유형을 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섞여서 출제가 되어 있을 텐데 쌤 교재에 있는 개념 완성은 조금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놨고요. 이 유형별로 문제를 다 수록하는 건 아니고 유형별로 한 3문제 정도씩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문제를 쌤이랑 같이 풀면서 유형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쌤이랑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형이 조금 더 변형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고 한 3번 정도의 반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3문제 정도씩 유형별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서 뒤바뀌어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섞여서도 풀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교재다라고 쌤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OX 선지나 단답형 같은 것도 넣어서 단순한 OX가 아니라 학교 내신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말장난이 있는 유형 또는 계산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유형 아니면 조건 해석이 잘 안 되는 유형들에 대한 선지들을 따로 만들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개념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유형 분석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쌤 강좌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쌤의 1년 화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2016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 화학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듣게 될 강좌죠. 제로화학이라는 기본 완성, 개념 완성 편을 들어갈 거고요. 말이 개념 완성이지 사실상 올인원 강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고 그 문제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조금 더 심화적인 문제까지 같이 건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기 중에 한 3월쯤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될 강좌 바로 화학 강좌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우리 실전에 바로 적용하자.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 유형들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내신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스타일들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변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 제작 문제들을 사용해서 내신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비를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1등급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급을 위한 그런 강좌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압도적인 1등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전 대비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전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실전 대비, 직전 대비 미로 모의고사를 쌤이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아니면 이제 기본편, 심화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 학교에 맞는 수준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신 다음에 풀고 해설 강좌로 따라오시면 직전 대비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학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름방학부터죠. 이때는 쌤이 화학 반응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요. 걔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물질과 에너지 제로 개념 완성 편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기 중에 바로 그리고 직전 대비일 때는 미로 시리즈로 따라오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놨고 여러분들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내신에 최적화된 강좌로 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신을 위한 친구들은 쌤 강좌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쌤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이 OT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정화학 제로 1강부터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때 1강부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겠죠. 그 교재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제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문제나 개념들도 최대한 상세하게 넣어보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뒤에 해설인데 이 해설도 단순하게 그냥 해설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쌤 조교진들 중에
수능을 되게 많이 봤던 친구들도 있고요. 취미로 수능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개념, 어떤 내용들을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팁 같은 걸도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따라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쌤이 준비한 OT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1강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